대치동 인근 단지들도 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거래 허가를 없애야죠. 자, 네 번째 이야기 갈게요. 토지거래허가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허가구로 지정되면요,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 18제곱미터 이상 취득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고 그리고 취득해야 됩니다. 매수자는요, 계약 예정 금액,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아파트도 해당이에요. 원룸형이 아닌 아파트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현재 아파트 위주로는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작용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살던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의 실수요자라도 행정관청에서 자의적으로 행정요건을 해석해서 민원이 서류조차 접수를 못하는 경우, 즉 행정월권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될 때 매매 거래가 아예 끊긴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대치동의 경우에는요, 규제 지정 전인 6월 매매 건수가 135건이었는데요. 8월에는 7건, 9월에는 8건, 10월에는 2건. 삼성동은요, 6월에 122건, 8월에 18건, 9월에 9건, 10월에 2건. 완전 없어요, 지금 거래 자체가. 자,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거래허 구역 내 아파트를 살 때는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무주택자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만일 구청 말대로 살던 집을 팔고 나중에 자금 계획이 통과가 안 돼서 토지거래가 안 나오면 이 매수자는 오도 보다 못하는 처지가 되는데 누가 집을 먼저 팔고 오겠냐. 또 허가가 나서 매매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나중에 갱신 청구권 해버리면 입주 못하잖아요. 입주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매수인은 엄청난 실입주를 못하는 거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거기에 따라 전세값 올리고 주변 집값 올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치동 단지들과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도곡 렉슬이 넉 달 만에 5억 정도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되고 84제곱미터 규제지역 전 24억 원에서 현재는 29억에서 30억 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얼마 전 29억짜리 매물이 2천만 원 정도 깎여서 28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없음,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행정 월권, 풍선 효과, 지금 뭐 엄청나게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풍선 효과 발생하면 대치동 인근 단지들도 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거래 허가를 없애야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개떡같은 정책이지. 저는 아무튼 이게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다 이 내용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규제에 겹규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처럼 넌 이사 가려면 허가받아 이런 그게 아니라 인민의 허가를 받으시고 사고 팔고 뭐 하고 신고하고 뭐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임대차법과 토지거래 허가와 이런 게 겹규제를 막 묻히면서 같이 엮이면서 못 가고 있는, 실제로 아예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금 낼 거 이런 것들 고려하니까 그냥 눌러 앉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까지는 아니지만 세금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아야겠다, 포기하고 사는 입장이긴 한데,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요 기사의 얘기는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한 언론사의 기사 보도. 저도 이제 그 기사 나왔을 때 보고서 막 분노해가지고 막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기사는 그 사건의 한쪽 면을 자극해서 썼어요. 그래서 내용 뭐냐면 30평형대에서 40평형대 4인 가족 옮겨가려고 하는데 구청 직원이 20평형대 4인 가족 사는 집도 많은데 40평형대가 왜 필요해요? 가지 마세요.
토지거래가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행정월권이니까 야씨 그거 늘려가고 만들어간 걸 하고 구청 네가 뭔데 이 기사에 그 되게 열받았지 보고서.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뭐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국가냐고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기사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게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압구정에서 대치동에서 이사 가려는 분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서 못했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야, 이런 토지거래가 제도가 되게 문제가 있네. 사실 그렇게 생각했다가 한 발 뒤에 몇 시간 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왜? 뭔데?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게 유주택자가 집을 더 살 때 허가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30평대 갖고 있던 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은 월권인데 아마 허가를 안 내줬다라고 하는 거는 네가 40평대로 이사 가는 건 안 돼. 그게 허가를 안 내준 기준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30평대 아파트를 매각하셨나요? 매각 안 하셨으면 2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주택이 처분 안 됐기 때문에 이 새로 주택 사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못 내드립니다. 이 내용일 것 같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 기사에 뭐 그런 내용은 없었어. 근데 아마 허가를 안 내줬으면 아마 기존의 유주택자가 추가로 신규 주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아마 안 해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아마 뭐 내용 보니까 그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먼저 기존의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세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는 게 먼저 사고 내 기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해주는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후는 조금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는 너무 이게 빡빡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도 주저하게 되고 주저한다는 게 거래 급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상당 부분 침해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쓰레기 같은 제도다. 얼렁철폐를 해야 된다. 네. 이거 저는 이게 이런 부작용들이 아마 이거 지정하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의도하고 한 거지. 이렇게라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나 이런 침해되는 부분을 언제까지 이 지역 주민들 수인해야 되느냐, 참아줘야 되느냐, 제한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 알았으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은 있잖아. 아니 거래량이 주는데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 않잖아. 어쨌든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무튼 오케이. 수요를 차단한 건 사실이지. 아니 이걸 안 해놨으면 가격이 안정화됐을 수도 있었잖아. 거래가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의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어차피 제 몫이 아니고 제가 판단의 몫이 아니고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무튼 저는 부정적인 이런 평가들을 놓고 볼 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이렇게 침해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장된 헌법의 자유를 상당 부분 국가가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거다. 때려쳐라. 뭐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 거래가 이렇게까지 줄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와, 너무너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중개업자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사실 인근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지지난주에 뵀거든요. 뵈어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3개월 동안 하나도 못 됐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지. 계약을.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오늘 제가 GG옥션이었나 아무튼 경매 쪽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재인용한 기사 봤는데요. 강남의 15억 초과 아파트들은 경매가 갑자기 좀 빠지다가 이거 나오고 나서 이 매각 금액률이 109.5%로 올라갔대나? 뭐 나오고 나서? 토지거래? 왜? 경매는 토지거래가 안 받잖아. 예외니까? 네. 자금 조달 계획서도 안 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27억인데 경매로 28억에 사는 거야. 왜냐하면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경매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15억 초가 있는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은 가서 경매로 산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자금 출처 조사도 안 해도 되고. 그럼 그 금액만큼 토지거래 허가가 가격을 찍어 누른 건가?
그렇게 판단하기엔 닭이냐? 제도가 달걀이 먼저냐? 사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는요. 뭐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실수요자잖아요. 근데 무주택자여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동 복합개발 관련해서 삼성동 위주로 해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지정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하겠지. 네, 뭐 가격 불안이 이유니까 그러니까 가격 불안의 이유니까. 그래서 확대될 사실 가능. 듣고 있는 얘기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으로 해서 지금 거래도 많고요. 가격도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가지고 하니까 계속 규제. 근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삼청대장 처음 지정할 때 그랬잖아요. 음. 그때 얘기할 때 맨날 했잖아. 아유, 했지. 삼청대자만 하겠어요. 이제 다 확대되고 규제 그리고 5성 펜타라고 음. 그랬잖아요. 그래서 5성급 대장 나오셨다고 대장 지역들이 더 확대되면서 그 위에 이제 6개짜리는 뭐가 되냐? 아유,